이거 내가 계산해봤거든? 근데 이거 문제 잘못 낸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문제상에 오류가 있고, 왜 오류가 있는지를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얘가 얘기한 상황이 이상이 아니더라고. 얘는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얘가 이게 2래.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더라고. 얘가 이제 원하는 상황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 되는 상황. 근데 물론 이 상황도 맞긴 맞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리면 해석이 나오지. 그지? 얘는 이 상황을 고려를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를 잘못 낸 거고, 뭐 그러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지. 그지? 왜 이렇게 냈을까? 아무튼 뭐 문제를 잘못했으니 뭐 더 풀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그냥 이 정도 하고 넘깁시다. 중요한 건 있어. 왜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무함수 평행 관계로. 알겠지? 실제로 내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내가 처음에 풀었던 저 상황으로 식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더라고. 근데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범위로 나와서 특정 값을 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잘못했다. 일단 다른 거 해볼까? 또 있어? 나는 왜 덥지? 이제 지도 나가? 다 한 거지? 희연 결과돼 있죠. 좋을래? 어? 저번에 우리 그 3차 함수의 그 성질 그래서 세 가지 있는데 하나 했었지, 그렇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2대 그 2대1 하는 거 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놓고 이거 오늘 문제 풀면서도 많이 몇 번 썼어, 맞지? 이렇게 되는 거. 요거랑 두 가지 더 할게요 오늘. 어차피 오늘 뒤에 너네들이 풀어가야 되는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은 극대수를 그냥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라서 딱히 설명할 거는 별로 없거든. 문제 한도 풀면 돼.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문제 이렇게 풀고 봅시다. 요거 다시 한 번 더 모든 3차 함수는 이 안에 들어가게 생겼다고 했어. 물론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 점이 뭐다? 이 점이 변곡점이라고 또. 변곡점, 그러니까 요 길이가 같은데, 요 길이가 모두 같은데 변곡점은 어떻게 구한다? 변곡점은 9번 미분에서 0되는 점이다. 9번 미분에서 0되는 점이다.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 첫 번째 얘기했던 건 저기 1대1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거는 자 여기에서 얘가 1대 루트 3이야. 이게 얼마라고? 1대 루트 3이야. 이거 같이 외우는 거야. 1대 루트 3. 알겠지? 변곡점에서 그으면 얼마? 1대 루트 3. 대칭점에서 그으면 1대 루트 3. 저것도 마찬가지로 돌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변곡점을 찍어. 변곡점을 구했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고 걔랑 평행한 두 직선을 그어. 된 거지? 그 다음에 그때 교점들을 내려줘. 이렇게 내려줘. 얘는 1이라는 거 얼마? 1대 3이야. 알았지? 이건 어디서 그은 거니까? 변곡점에서 그은 건 1대 3이다. 얘가 1이면 이거 루트 3이야. 이거는 많이 쓰진 않는데 가끔 쓸 거야. 굳이 알아야 돼. 2대 1인 거랑 헷갈리면 안 돼. 2대 1인 거는 여기서 그은 게 아니고 뭐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연장해서 이게 2대 1인 거야. 맞지? 되는 거지? 이 대 1도 뭐야? 2대 1도 여기가 아니고 어디? 요거 연장해서 여기가 2대 1인 거지. 요거 내렸을 때 얘가 2대 1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대 1이겠지, 그렇지? 근데 내가 변곡점에서 그 음성과 만나는 점을 따지면 이보다 높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식을 쓸 때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함수의 식을 쓰고 싶어. 근데 이게 뭐 대칭점이래, 그지? 맞아? 근데 내가 극대흡수를 알아. 예를 들어 여기가 극대흡수가 뭐 2래 여기가. 이렇대. 그럼 식을 쓸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식을 쓰게 돼 있냐면 극값을 이 뭐야 미분 도함수의 값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최고차 뭐 3이라 치고, 그렇지? 왜냐면 얘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써놓고 전개한 다음에 접근해갖고 다시 그거 0 되는 거에서 이 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찾으려면 너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개해서 뭐 이렇게 전개를 해줘. 그럼 3x 제곱에 마이너스 1 돼서 이거를 다시 거꾸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이렇게 해놓고, 그치? 그래 안 돼. 이렇게 해놓고 내가 0 넣어서 0이니까 c가 0이니까 내가 이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인 거를 풀어갖고 내가 이 점을 구해서 함수를 쓸 거 아니야, 그지? 절편을 구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근데 내가 1대 루트 3을 알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왜? 얘가 2면 얘가 얼마? 2 루트 3인 거야. 얘가 얼마인데? 당연히 마이너스 2 루트 3이겠지. 그치? 그럼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y는 x 플러스 2 루트 3에 x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x.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다시 뭐 써놓고 적분하고 다시 풀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한 거를 알고 있으면 저렇게 쓸 거다 라는 거야.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한 거야. 그림 안에 다 표현이 돼 있어. 주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얘는 많이 쓰진 않아. 얘는 많이 쓰진 않고, 그리고 하나 더 할 건데 지금 하는 거랑 2대1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제일 많이 쓰겠지. 엄청 많이 쓰겠지. 지금 하는 것도 여태까지 문제를 풀 때 많이 쓸 수 있었는데 내가 별로 안 쓰긴 했어. 한 번도 안 썼지.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 자,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해놓고 풀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풀어볼게. 갖다 놓고 풀었으니까 넘겨서 묶었다고 생각해. B-mx겠지. C-n이겠지. 됐지? 그럼 여기에서 세근의 합을 써볼게. 근거의 사용에서 세근의 합을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가 되지. 그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내가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 미분해 볼게. y 프라임은 3x 제곱 플러스 2ax고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6x 플러스 2a고 연결된 점 찾으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이게 뭐야? 변곡점 x값이야. 그럼 봐봐. 얘는 그래서 뭐냐면 변곡점 x값에다가 3배를 해준 거지. 3 곱하기 변곡점.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요 맨 앞에 거랑 요 맨 앞에 거랑 하면 되고 이 두 개 요거를 기억하면 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세 번째 이해한 게 마지막. 자, 교점의 x합은 x 값을 하려면 뭐랑 같냐면 변곡점에다가 3 곱한 거랑 이거를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엄청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이 쓰냐면, 자, 이거를 잘 보면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m, n에 관계없이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직선이 변해도 세 점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3차 함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3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그어서 세 점을 더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세 점을 더한 거랑 그 값이 당연히 보다 같다.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저거는 근거의 사용을 유도한 거기 때문에 중구는 2번 더 해줘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2번 더 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근거의 사용계로 한 거기 때문에 허그는 반영이 안 돼. 왜냐면 허그는 근으로 존재하지만 교점으로는 존재하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접할 때까지 되는데 얘는 불가능. 이건 쓰는 거 불가능. 알았어? 허그는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삼중근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얘는 교점이 2개 이상일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1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교점이 1개라는 얘기는 물론 삼중근도 있지만 그건 워낙 특수한 케이스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버리고, 기본적으로 그 교점이 1개라는 얘기는 나머지 2개 허근이라는 얘기거든. 허근은 못한다고. 왜 못해? 허근은 근각의 사용계에 의해서 교점의 합에 x의 합에는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교점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근으로는 존재해. 그러니까 근각의 사용계는 반영이 돼. 하지만 교점에는 반영이 안 돼. 그러면 그 양쪽의 결과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두 점 이상에서 만나는 거 일단은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많이 쓸 거야. 지금까지 내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안 썼어. 그러면 안 했으니까 안 썼어. 아 근데 이제 가르쳐 줬잖아. 이제 쓸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얘랑은 그 처음에 2대1 했던 거 있지? 걔랑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은근히 굉장히 많이 있어. 겹치는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어. 여기가 뭐 1이래, 여기 0이래, 여기 얼마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변곡점이 1이래. 그럼 이게 그었을 때 1대2인데 그러니까 여기 3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알파로 놓고 접하니까 2번 더해. 3번 더해. 그게 변곡점에다가 3을 곱해주는 거랑 같으니까 알파가 3이네. 자,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2대1 했던 거랑 변곡점 곱하기 3 이거랑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둘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비례관계 대개수 세 가지 오늘 알려줬고, 앞으로는 문제를 풀 때 다시 말하자면 쓸 수 있으면 나는 무조건 쓸 거야. 알겠지?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쓸 거야. 4차 함수도 몇 가지 있는데 일단 3차 함수 이렇게 익숙해지고, 4차 함수는 근데 이거 좀 특수한 케이스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잘 수업 안 하는 편이고, 3차 함수는 모든 함수에 적용할 수 있어. 모든 3차 함수는 다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함수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좀 많아서 4차 함수는 그냥 잘 수업을 하지 않는데 그 4차 함수 중에서 이제 요거 하나는 내가 하는 편이긴 하거든. 요거는 나중에 4차 함수 하면서 한번 하겠지만 여기 접선 거 이렇게 접하는 거 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1대 3이거든. 그림이 좀 거지 같긴 한데 1대 3이야. 왜 1대 3이냐면 3중근 있지? 그게 3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왜 1대 3이냐라고 하면 그냥 계산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왜 그래요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우리는 외우기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1대 3이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3중근이니까 3개, 근 하나니까 1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2대 1도 그렇거든. 2대 1도 그래. 자, 이렇게 그었어. 내가 그었어. 그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이게 2대 1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왜 2대 1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그었을 때 근이 하나니까 하나고 근이 두 개니까 두 개다. 그래서 2대 1 이렇게 기억해도 돼. 알겠어? 접하는 거는 근이 두 개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4차 함수는 이런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모든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 모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3차 함수는 다 쓸 수 있지만 4차 함수는 다 쓸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단원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에 대한 유형을 좀 풀기는 좀 쉽지 않고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 어렵다는 얘기 아니고 여기 별로 없다고 문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유형 21번은 절대값 심어갖고 교점 찾는 거니까 그냥 그래 보면 될 것 같고 유형 22번 해볼게.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최대 최소는 이제 뭐냐면 우리 앞에서 극대수 했잖아. 극대수 구하는 거야. 근데 다만 뭐가 추가된다? 범위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극대수를 찾아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 저거 배웠잖아. 그 뭐야?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 연속함수에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닫힌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이거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함수 fx는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는 거야.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여기 함수들은 다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다 연속함수들일 거잖아. 그렇지? 그 함수들은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기 때문에 걔네들을 구할 수 있는데 주로 너네들이 어떤 것을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2차 함수랑 똑같아. 너네 2차 함수는 뭐를 구해? 경계값과 꼭지점을 비교하지. 근데 이 꼭지점을 다른 말로 우리 극대고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 그냥 그래. 그거랑 똑같아. 내 최대 최소는 뭐를 비교하면 되냐면 구간 내에 극값과 그리고 경계를 비교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구간 내에서 극값과 경계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문제는 풀어볼게. 827번. 자, 여기에서 4차 함수 자,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그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을 쳐서 연결점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0과 뿔마 2에서 얘네들이 그 값을 갖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4차 함수니까 그리고 이거 딱 봐도 뭐야? 우함수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고 가운데 0이야. 마이너스 3부터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까지야. 그러면 자 1이 요 사이에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을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지. 그럼 내가 그림을 대충 그려놔. 그럼 얘는 최소값은 확정이지.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 확정. 그럼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2로 확정이야. 구간 내에서. 그림상 그렇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최대값은 어때? 최대값은 확인해봐야 돼. 누구를? f의 마이너스 3과 f의 0을 비교해봐야 돼.
경계값과 그때값을 비교해서 누가 큰지 얘는 봐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입해보면 돼. 알겠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대입해서 비교해서 더 큰 걸 답으로 써라. 오늘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눈을 못 뜨겠네. 현빈이 죽을래? 네. 눈을 못 뜨겠잖아. 어? 잠을 한숨도 못 잔 날보다 피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유형 22번은 이렇게 풀면 내가 어려울 거 없다, 그렇지? 여기는 어려울 거 없어. 그냥 그때 수 구하고 경계값 구하고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치환하는 것도 그냥 해봐. 뭐 할 수 있어. 유형 24번도 최대치수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그건 뭔지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값을 개수를 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하시오일 수도 있지만 얘는 뭐야? 최대치수를 주고 개수를 구하시오인 거야. 그러니까 뭐를 주고 뭐를 구하느냐 이거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하나를 풀어볼게. 441번 하나 풀어볼게. 근데 방금이랑 풀이는 똑같을 거야. 그냥 미지수가 어디 들어가는 점이 다르지. 자, 최대 치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00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고 최대 치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00이 되네.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3이고 x가 얼마 1에서 그 값을 갖는 상태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얘는 다행스럽게도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할지를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냐면, 자, 비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갔을 때 여기 2대 1이잖아.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럼 3은 얘보다 당연히 어디 있을 거야? 오른쪽에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가면 되지. 됐지? 그래서 얘는 내가 이 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근데 보통은 비교를 해야 돼. 얘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잖아, 그지? 보통 경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뭐야? f의 1이고 최대값은 f3이야. 그럼 집어넣어서 곱해하고 마이너스 100%하고 a 구하면 되는 거지.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지? 뒤로 가서 유형 26번과 유형 27번을 해볼 건데, 넓이가 좀 더 쉬울 거고 거리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거거든. 근데 넓이가 더 많이 나오긴 해. 여기도 그래서 유형이 거리는 세 문제밖에 없고 넓이는 좀 많은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거리가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넓이는 쉽으면 끝나는데 거리는 그 접선 구하고 이렇게 점집도 쓰고 평행이동도 시키고 뭐 이런 몇 가지 짓들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 문제 하나 풀어볼게. 847. 그 계산은 직접 해봐. 식만 써줄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문제가 3개밖에 없어갖고 되게 풀어버리기가 좀 그러네.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위에 한 점이 있어서 3콤마야. 이 점에서 이 함수까지 거리에 뭘 구하는 거냐면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너네 봐봐. 이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지? 그럼 원을 확장시켜서 쟤랑 최초에 만날 때 원의 반지름이 거리의 최소값이 되겠지. 그치? 이 원을 키워줘. 그런 다음에 이 곡선과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순간의 반지름이 우리 거리 최소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려볼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이,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림 좀 개떡 같은데 아무튼, 그치? 이런 식으로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곡선과 곡선이 접할 때는 뭐가 생긴다 그랬냐면 반드시 공통 접선이 생긴다. 공통 접선. 공통 접선이 생기는데, 자 이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그림을 내가 좀 이상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저거는 원의 일부지. 원의 일부잖아, 그렇지? 원이잖아, 원. 노란색 원이잖아. 그 원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이게 접선이면 중심을 그었을 때 이게 뭐하게 돼 있어? 수직하게 돼 있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럼 결론은 결국에 뭐냐면 내가 이 접점을 P, P 제곱이라고 했을 때 P, F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즉 F 프라임 T와 이거 뭐야? 이 저걸 P라고 할게. 이건 뭐라고 했어? 이거 A라고 했어? 이거와 AP의 기울기 즉 평균 배열을 A부터 P까지 평균 배열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렌다를 통해서 T를 구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 컨셉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한다? 원을 키운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그어놓고 저기서 그었더니 수직이지? 이러면은 왜 수직일 때가 최소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어? 매번 원을 그려주진 않을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수직 그거 끝낼 거거든. 그치? 왜 수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컨셉 때문에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계산은 뭐 안 할게. 왜냐면은 계산 당연히 할 수 있지. 미분하고 t제곱은 2t고 이거는 뭐야? 그냥 두 점 사이. 그치? 평균배를 쓰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t 구해서 길이까지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유형 27번 넓이 구할까? 넓이 구할 거야. 보면 알겠지만 추억이 있는 문제다, 그렇지? 중학생들 이거 갖다 주면 다 풀거든? 우리가 오면 안 되겠지? 중학생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웠을 때 중학생들이 2차식이 나오고 우리는 3차식이 나온다. 걔네들은 2차 함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다? 3차 함수의 최대 치수를 극대요소를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라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 하나 풀어볼게. 뭐 해줄까? 853. 여기는 뭐 쉬운 거라 한 문제 또 넣어볼게. 쉽긴 한데 시험은 되게 잘 나와. 근데 틀린 사람은 별로 없어. 틀리면 안 되네. 이런 걸 틀리면 시험지를 풀어서 갖고 왔는데 이런 거 틀려서 왔어. 참. 뭘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여기는 저희가 6이야. 저렇게 했을 때 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할게. 괜찮지? 그러면 여기는 3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면 6-t겠지? 그치?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서 이거 빼보니까 6-2t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냐라고 하면 t, 6t-t제곱이야. 이렇게 t 집어넣은 거지. 자, 식을 써볼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볼게. 넓이는 t를 표현이 될 거고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아랫변은 6이고 윗변은 써놨어. 12-2t겠지.
높이는 저 함수값이지. 6t t제곱. 이렇게. 이거 2분의 1 들어가면 6 t가 되겠지. 이거 내가 t를 묶으면 6 t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가 정리를 해주면. 그럼 우리는 자 요것을 미분해하고 0 되는 거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너네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 6에서 접하고 0을 지나는 함수잖아. 그치? 그냥 왜?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냥 왜? 그러면 t가 0과 6 사이 있잖아. t가 0에서 3 사이 있겠구나. 어쨌든 6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안에서 최대값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언제야? 이때 이상이야. 그때값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몇 때문에? 1대2. 그래서 여기 얼마? 2야. 계산할 필요가 별로 없지.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된 거야? 이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가 32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부피라고 활용 나오는데 뭐 알겠지만 이런 건 수업 안 한다. 그냥 하면 돼. 활용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단어 끝까지 풀어오면 되는데 당연히 끝난 건 아니고 하나 더 할 거야. 그 다음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분이지? 거리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해줄게. 깊게 하진 않고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고, 이 거리곱은 굉장히 유용하고 안 쓰면 손해를 많이 볼 거야. 요즘에 다 쓰기 때문에 안 쓰면 손해를 많이 볼 거야. 아주 단순한 컨셉 하나만 알려줄게. 금방 끝나. 한 번 했었어. 그 거리곱. 우리가 인수 정리에 대한 얘기야. 사실상 인수 정리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함수가 비오는 건가? 아니요. 비오는 게 아니에요. 비오는데? 비와요? 많이 오는데? 거의 순환인데? 멈추겠지. 이 정도면 뭐 엄청 잘한다. x-1에 x-한 6 정도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은 1과 6을 지나는 함수야. 맞지? 2차 함수 되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여기에서 뭘 구할 거냐면 F3을 구할 거야. 됐지? F3을 구할 거야.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 대입을 하겠지. 대입을 할 거야. 됐지? 대입을 한 식을 잘 봐봐. 관찰을 잘 해봐.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뭐 1, 6이면 3이 이 정도 있을 건데 내가 구하는 건 이 함수값이야. 이 함수값.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부호 무시. 지금부터 뭐라고? 부호 무시. 부호 무시하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플러스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값 다시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리곱은 원래 부호 무시야. 알았지? 얘는 뭐냐면 내가 대입을 했더니 3에서 1을 뺐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요 길이 말하는 거지. 요 길이. 저 길이 얘기라고 표시할게니까. 됐지? 그지? 요 길이는 그럼 뭐야? 요 306 부호 무시야. 3이지? 요거는 뭐야? 요 길이지? 그치? 나는 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 길이가 나온다. 그치? 맞잖아. 요 길이 C라고 할게. 그럼 이 곱하면 C 나오는 거 아니야? 부호 무시야. 길이만 쓰는 거야. 다 플러스 길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봐봐. 여기서 알게 된 게 뭐야? A랑 B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C가 나온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하면 이거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걸 우리가 거리곱이라고 해. 거리곱. 함수값을 빠르게 구하는 거야. 자, 방금 내가 너네들한테 이거 뭐 괜히 지었네? 오늘 학교 뭐였지? 이렇게 생겼었던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이 대입해서 요 구하려고 했잖아 방금. 네. 그지? 그럼 어떻게 했어? 10 써놓고 내가 거기다 이거 대입했지. 사실 10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봐봐 요 길이 얼마야? 2지. 자 얘는 이거 제곱이니까 인수 두 개 있는 거야. 두 번 곱해야 돼. 맞지? 요 길이가 얼마야? 4지.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4야 되거든요. 이 길이가. 맞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가 보이면 10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 방식을 뭐라고 한다? 거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발전이 많이 될 거야. 여기서 엄청 많이 발전이 될 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사이에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럴 이유 없지. 그러니까 봐. 함수가 f에 뭐 x가 fx가 뭐 x-3에 뭐 x-5에 x-10인데 나는 f1 구하고 싶어. 그럼 대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357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 대입해서 요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요 길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만나는 점들, 이 길이들을 구해서 곱해주면 끝난다. 여기 1이니까 얼마? 2, 4, 6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부호를 무시했잖아. 근데 보니까 너네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결과에 마이너스를 너네들이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한다고 진짜 싹 무시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그건 내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 2 곱하기 그러면 2 곱하기 4네. 그래서 2 곱하기 4는 8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8이어야지. 그렇지? 알겠어? 2 곱하기 3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함수값은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6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수정리에서 오는 거야. 인수정리에서 써갖고 각각의 인수들이 뭘 표시하게 돼 있어? 각각의 인수들이 그치? 요 길이들을, 요 거리들을 표시하는 거잖아. 그 대입한 점과 절편 사이 거리를 표시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거리들을 곱한다라고 해서 이 개념을 거리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는 근데 정말 초보적인 단계야. 훨씬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내가 요 정도는 앞으로 쓸 거야. 수업할 때. 알겠지? 왜냐면 이걸 자꾸 쓰는 연습, 내가 쓰는 걸 보여줘야 너희들도 계속 인식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해도 되지.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만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런 쉬운 식들에서 연습을 해놔야 문자로 되어 있고 어렵고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 알겠어? 그치?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너희들 식을 쓰기가 어려울 거잖아. 그렇지? 식을 쓰기가 어려울 건데 식을 쓸 필요 없게 해주는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거꾸로 되겠지. 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지. 식을 원래 쓰기가 어려웠는데 얘를 가지고 식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대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사용을 할 거야. 비례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했을 때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꼭 얘기를 해줘야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거든. 연습이 안 되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얘기해줘야 돼. 그렇지? 설명해줄 테니까. 그래서 숙제는 일단 그 단어 끝까지고. 자, 숫자가 합시다.